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6일 JTBC 아침 N을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아침 주요 뉴스입니다. 취임 이틀째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와 안전점검회의를 잇따라 열어 현안을 점검하고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등 공약 이행을 지시했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역할을 할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으로는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을 임명했습니다. 국회 본회의에서 최상병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그리고 내란 특검법이 모두 통과됐습니다. 당론으로 반대했던 국민의힘에서도 일부 찬성표가 나왔습니다. 우리 축구대표팀이 북중미 월드컵 3차 예선에서 이라크를 꺾고 본선행을 확정했습니다. 교체 출전한 김진규와 오현규의 연속골이 2대0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이번 승리로 한국은 11회 연속 월드컵에 진출하게 됐습니다. 지하철 공사 현장에 있던 중장비가 15층 아파트를 덮치는 사고가 났습니다. 일부 세대 벽이 뚫릴 정도로 큰 충돌에 놀란 주민 150여 명이 한밤중에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첫 국무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진 마라톤 회의에 점심은 김밥으로 해결했습니다.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대선 공약을 빠르게 이행하라고 지시했고 안전점검회의에선 부주의로 인한 인재에는 책임을 묻겠다고 했습니다. 새 정부의 인수위 역할을 맡을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에는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이 임명됐습니다. 이재승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첫 번째 국무회의, 참석한 국무위원들이 모두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장관들이었습니다. 좀 어색하죠? 우리 좀 웃으면서 합시다. 그런데도 이들을 모은 건 업무에 속도를 내겠다는 신호로 보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어쨌든 어려운 상황에서 고생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저는 그 시간을 좀 줄이고 싶고. 이 대통령은 AI 정책 보고를 받던 중 행정 편의주의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했고 해양수산부를 빠르게 부산으로 이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국정 현안 파악을 위한 업무 보고는 점심을 김밥으로 때울 정도로 시간을 아꼈지만 경제 분야에서만 4시간 가까이 이어지며 사회 외교안보 분야는 뒤로 미뤘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 직후 곧바로 안전치안 점검회의도 주재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이태원 참사 등을 언급하며 막을 수 있는 사고에 대해선 책임을 확실히 묻겠다고 했습니다. 발생을 막을 수 있었는데 보주의나 무관심 이런 걸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좀 엄정하게 책임을 묻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선 직후 곧바로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 역할을 맡게 될 조직도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이 국정기획위원회 구성을 지시하고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을 위원장에 임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원장은 기본소득을 조언하고 대선 과정 이 대통령의 정책 공약을 담당했던 대표적인 경제참모로 꼽힙니다. JTBC 이재승입니다. 경기도 용인의 지하철 공사 현장에서 중장비가 15층 아파트를 덮쳤습니다. 쓰러지면서 벽까지 뚫어버렸는데 굉음과 흔들림에 놀란 주민들은 한밤중에 대피해야 했습니다. 조혜연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커다란 중장비가 아파트 외벽을 따라 누운 채 기울어져 있습니다. 15층 꼭대기층은 창문이 깨지고 아예 벽에 구멍이 뚫렸습니다. 어젯밤 10시 13분쯤 경기도 용인의 복선 전철 공사 현장에서 44m 높이의 중장비가 쓰러지면서 인근 아파트를 덮쳤습니다. 중장비가 쓰러질 때 큰 굉음과 함께 진동이 발생하면서 놀란 주민들은 급히 대피해야 했습니다. 엄마 아빠가 절 크게 부르는 소리가 들리고 그리고 막 집 전체가 아무튼 크게 흔들리는 느낌이랑 엄청 막 화르릉 이런 엄청 큰 소리가 들렸었어요.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급한 마음에 몸만 빠져나온 주민들이 많습니다. 외투만 걸치고 그냥 나오게 됐어요. 네, 나오고 엘리베이터는 못 타고 그냥 계단으로 다 들어가서 이제 좀 챙겨서 나와야 됩니다. 사고가 난 곳은 인덕원에서 동탄을 잇는 복선전철 공사 현장입니다. 경찰과 소방 초기 조사 결과 작업을 마친 뒤 멈춰있던 항타기가 중심을 잃고 쓰러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고 직후 경기도청 특별안전점검반이 현장에 출동해 건물 안전진단에 나섰습니다.
안전특별점검반에서 이제 육안으로 점검했을 때 구조적인 문제는 없다고 판단됐지만 그래도 이제 입주민들을 완벽하게 안심시키기 위해서는 그 정밀 안전 진단을 받음으로써 철도공단과 시공사 측은 대형 크레인 3대를 동원해 무너진 장비를 해체한 뒤 바로 세우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해당 아파트의 60세대 156명의 주민은 인근 호텔에 머물기로 했습니다. JTBC 조혜연입니다. 무역 갈등을 빚고 있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전화 통화를 하고 협상을 재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두 정상이 서로 방문할 의사도 밝히면서 조만간 직접 회담도 이루어질 걸로 보입니다. 로스앤젤레스 홍지은 특파원입니다. 교착 상태였던 미중 관계가 다시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은 현지 시간 5일 오전 1시간 30분 동안 통화하고 무역 협상을 재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We had a very good talk, and we've straightened out any complexity. It's very complex stuff, and we straightened it out. 앞서 미국과 중국은 지난달 스위스 제네바에서 관세 전쟁을 멈추기로 합의했지만 이후 협상은 사실상 중단됐습니다. 미국은 중국이 희토류 수출 통제를 풀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중국은 미국이 중국 유학생을 불법으로 차단했다고 받아치는 등 서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비판해왔습니다. 이번 통화는 이런 사안들을 해소하는 데 집중한 걸로 보입니다. 두 정상은 조만간 만날 뜻도 내비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SNS를 통해 시 주석이 중국 방문을 요청했고 자신도 이에 화답했다며 양 정상 간의 상호 방문 가능성을 밝혔습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사흘째를 맞았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첫 통화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백악관이 취임 축하 메시지에 이례적으로 중국 얘기를 꺼낸 상황에서 한국 외교 노선에 대한 견제 기류도 감지됩니다. 미국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을 주시하고 있다고 봤습니다. There is an expectation and desire in Washington that the United States wants South Korea to play and be a more responsible and reliable ally and partner. 이재명 대통령이 실용 외교를 강조한 가운데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어떤 외교전을 펼칠지 주목됩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홍지은입니다.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뉴스, 화제가 될 뉴스를 골라 전해드립니다. 아침엔 소셜픽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 사이에 갈등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감세 법안이 촉발한 갈등, 두 사람의 반박에 반박이 이어지는 중입니다. Look, Elon and I had a great relationship. I don't know it well anymore. Trump was right about everything, and I am right about the great, big, beautiful bill. 현재 시각 5일 트럼프 대통령은 일론 머스크가 이 법안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지만 전기차 의무화를 없애자 문제를 일으키는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주도의 감세 법안을 역겹다 이렇게 비판했던 머스크 하나하나 반박했습니다. 법안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의회에서 한밤중에 통과돼 거의 아무도 읽을 수 없었고 자신이 없었다면 트럼프는 선거에서 이기지 못했을 거라고도 공격했습니다. 연이어 큰 폭탄을 떨어뜨려야 할 시간이라면서 미성년자 성착취로 논란이 됐던 억만장자 제프리 앱스타인 관련 명단에 트럼프가 있었고 이것이 트럼프가 명단을 공개하지 않은 이유라고 비판했습니다. 트럼프는요, 일론은 미쳤다. 등을 돌리는 건 신경 쓰지 않는다. 이런 글을 써서 다시 반박했습니다. 논란이 이어지면서 대표적인 트럼프 수혜주였던 테슬라 주가 이날 14% 넘게 폭락했습니다. 가장 가까웠던 두 사람의 충돌이 이어지는 가운데 머스크는 자신의 소셜미디어 최상단에 80%의 중산층 미국인을 대변할 신당이 필요한 때 아니냐 이런 설문을 올렸습니다. 어제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대선 선거대책본부를 해산했습니다. 논란이 됐던 3차 TV 토론회 당시로 다시 돌아간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그때 완화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로 불쾌감을 느끼실 분들이 있는지는 제가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돌아간다면 그렇게 하지 않겠죠. 이것을 알고 간다면은. 하지만 여전히 할 수 있었던 질문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당연히 후보의 검증 차원에서 나올 수 있었다 이런 얘기를 생각하고요. 앞으로 그런 표현할 때 조금 더 순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또한 토론회 발언이
한 자릿수 득표율에 머무르게 된 이유였다. 이렇게 인정했습니다. 선거 다 끝났으니까 이제 얘기하자면 저도 동의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뭐 갑론을박이 있지만 어쨌든 국민들께서는 굉장히 안 좋게 보셨던 것 같습니다. 토론회 전 캠프 차원에서 준비한 발언이긴 했지만 순화했어야 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준석 전 후보 당대표 출마 여부를 묻는 말에 회피하지 않겠다고 했고 새 정부가 추진하는 일에 대해선 관례상 지지하겠지만 선거법 등에 대해선 할 말은 하겠다. 이런 뜻을 내비쳤습니다.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관광객이 타고 있던 보트가 침몰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현지 시간 4일 인도네시아 발리 해안에서 산우르 해변으로 가던 배가 큰 파도에 부딪혔습니다. 갑판 위에 사람들이 몰려있고 배는 반쯤 기울어진 상태입니다. 배 안에도 물이 가득 차면서 승객들은 창문을 부수고 현지인들이 몰고 온 배의 도움을 받아서 대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125명이 탈 수 있는 이 배 3개월밖에 운행하지 않은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탑승한 승객 89명 중 77명은 외국인이었는데요.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습니다. 수차례 거부권에 가로막혔던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최상병 특검, 3대 특검법이 통과됐습니다. 새 정부가 들어선 뒤 첫 번째 본회의에서 최상병 특검이 통과되자 국회를 지켜보던 해병대 예비역들은 모두 일어서서 격려했습니다. 한민정 기자입니다.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이른바 3대 특검법이 통과됐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등 진상규명을 위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 건진법사 등 관련 의혹에 대한 김건희 특검법, 숨진 최혜병 사건을 규명하는 최혜병 특검법이 그 대상입니다. 각각 재석 의원 198명 중 찬성 194명, 반대 3명, 기권 1명으로 통과됐습니다. 국민의힘에서 3개 특검법에 모두 찬성한 의원은 안철수, 김재섭, 한지아 의원 등 3명입니다. 앞서 내란 특검법은 2차례, 김건희 특검법과 최혜병 특검법은 각각 4차례와 3차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가로막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고 여대야소 전국으로 접어들면서 특검법은 공포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실제 대통령실 관계자는 특검법은 국민 지지를 받고 있다며 거부권을 행사할 이유가 적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도 국민이 압도적으로 원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내란 특검을 통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로 책임자를 처벌해야 다시는 12.3 비상계엄 같은 친위 쿠데타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새 특검법 등을 반대 당론으로 정하기도 했는데 표결 전 당 소속 일부 의원들은 자리를 뜨기도 했습니다. 특검 단 한 건의 비용만 민주당 추산 155억 원입니다. 여당이 고른 특검은 대통령에게 잘 보여서 한자리 하려는 욕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거부권에 막혔던 특검들이 본격 가동되면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에 대한 강도 높은 재수사가 이뤄질 걸로 보입니다. JTBC 한민정입니다. 국회에선 검사 징계법 개정안도 처리됐습니다. 검사의 징계를 청구하는 건 오직 검찰총장의 권한이었는데 법무부 장관도 가능하도록 한 겁니다. 국민의힘은 검찰에 대한 보복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류정화 기자입니다. 법무부 장관도 검사의 징계를 직접 청구할 수 있게 하는 검사징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검찰총장만 징계를 청구할 수 있던 것에서 법무부 장관까지 청구 권한을 확대한 겁니다. 재석 202인 중 찬성 185인, 반대 17인으로서 검사징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개정안엔 법무부 장관이 검사의 잘못이 의심될 때 법무부 감찰관에게 조사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법안 처리를 주도한 민주당은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하는 조직 문화,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를 견제할 방안이라고 했습니다. 검사가 잘못하면 누가 징계를 하고 누가 감찰하고 누가 수사하는지 아십니까?
오로지 검사만 해왔습니다. 검찰의 독주를 막을 합당한 책임과 권한을 지니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징계를 심의 결정하는 법무부 장관이 징계 청구까지 하게 되면 검찰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검사징계법 개정안은 보복 법안입니다. 법무부 장관이 마음에 안 드는 검사를 징계하면 검찰의 독립성이 침해되기 때문입니다. 과거 원님 재판식입니다. 결국 국민의힘은 본회의장 표결을 거부한 채 퇴장했고 법안은 민주당과 일부 야당의 찬성으로 가결됐습니다. JTBC 유정호입니다. 민주당은 대법관 숫자를 30명까지 늘리는 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공론의 장이 마련돼야 한다, 이렇게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는데 민주당 내부에서도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임예은 기자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대법관 증언법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가의 그 100년 대계가 관련된 문제고 우리가 행정처를 통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고 그래서 논의할 생각입니다. 그러면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헌법과 법률이 예정하고 있는 대법원의 본래 기능이 뭔지 이런 걸 계속 국회에 설명을 하고 공론의 장이 마련되길 희망하고 있습니다. 법원행정처는 앞서 국회에 단기간 대법관을 증언하는 건 사법 중립을 위협할 수 있다며 사실상 반대 의견을 냈는데 같은 취지의 발언이란 해석이 나왔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소위를 열고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1년에 4명씩 4년에 걸쳐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30명까지 늘리는 내용입니다.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대법원을 이재명 정권의 방탄기구로 전락시키려는 노골적인 입법 쿠데타이자 대선 기간 국민 앞에서 했던 약속을 스스로 뒤집는 대국민 사기극입니다. 민주당은 대법원의 과중한 업무 부담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개정안 취지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반대하는 건 대법관뿐이라고 맞받았습니다. 대법관들 외에는 반대하는 사람을 거의 찾기가 어렵고 또 일선의 법관들도 별로 거부감이 없는 주제입니다. 다만 민주당 내에서도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법관 출신인 박희승 의원은 취임식 직후에 민감한 법안을 서둘러 통과시키는 게 온당한 일인지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소위 통과 이후 법사위 전체회의 등 남은 일정은 잡히지 않았지만 민주당은 사법부의 향후 행보를 지켜보고 처리 시점 등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JTBC 임예은입니다. 불법 대북 송금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다음 달엔 대북 송금을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도 열립니다. 하지만 재판이 중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인아 기자입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3억 원대의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의 대북 송금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한 스마트팜 사업 지원비 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쌍방울 측이 대신 내도록 관여한 혐의 등을 받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2심은 유죄 판단은 유지했지만 징역 7년 8개월로 감형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징역 7년 8개월과 벌금과 추징금 총 5억 7천여만 원을 확정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에게 대북 송금을 지시하고 승인한 혐의를 받는 이 대통령의 1심 재판은 다음 달 22일 공판 준비 기일이 예정돼 있습니다. 검찰은 이 대통령을 최종 책임자로 지목하고 있고 이 전 부지사 측은 이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이 보고를 받았냐, 승인 받았냐라는 그 재판장의 성명 요청에 검찰이 사실상 그것은 저희의 판단이다 라는 의견을 밝혔고요. 이거는 명백하게 정치적 기소고 정치적 재판이라고 판단합니다. 다만 재판부가 대통령의 형사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를 적용할 경우 재판이 중지될 수도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재직 기간 동안 형사재판 절차를 중단한다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JTBC 정인아입니다.
날씨입니다. 현충일인 오늘도 맑은 날씨 속에 초여름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28도, 광주와 대구가 29도 등으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전국이 흐린 가운데 경기 북부와 제주도에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JTBC 아침엔을 마칩니다. 다음 주도 7시 반에 아침을 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